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건강을 계획한 분들이라면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와 관절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제 왼쪽 허벅지하고 이 종아리가 땡기더라고요. 거의 뭐 잠을 못 자요. 한 시간도 못 자요. 그냥 계속 깨요. 그냥 아프니까 좀 미치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뭐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뒤에서 합장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척추와 관절은 신체를 지탱하는 중심이자 기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척추와 관절이 망가지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건강의 기초가 되는 척추와 관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척추에 대해 진심으로 진료하는 이철희 정형외과 전문의. 세심한 진료로 경추를 회복시키는 명민승 신경외과 전문의. 환자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차홍은 정형외과 전문의. 무릎 사수로 환자의 일상을 지키는 사공은성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정도영 씨는 오래전부터 허리와 다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불편감이 자주 있었던 터라 통증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갖고 이래저래 한의원하고 이래 댕기다가 그래 며칠 있으니까 이 다리가 저려가지고 허벅지하고 종아리하고 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뭐 수소문 끝에 어떻게 이래 이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도영 씨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깨 쪽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극심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 무거운 걸 이제 이렇게 왼쪽 어깨로 들다가 이래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걸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뜨끔하길래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갖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만 이쪽 3번, 4번 그쪽에 눌러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도영 씨는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일을 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철거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 보통 보면 뭐 골재 건물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건물도 뜯고 또 뭐 철골 건물 이런 것도 뜯고 또 모든 이제 그 철거를 다 하지요. 장비로 계속 하는 게 있고 장비가 없을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장비로 또 이렇게 뭐 장비가 내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힘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이 되고 이래 하니까 이제 뭐 허리도 안 좋아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제 왼쪽 허벅지하고 이 종아리가 땡기더라고요. 도영 씨는 이 사고로 척추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무릎 인대도 파열됐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며 통증을 버텨왔지만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이쪽에 그 허리하고 무릎하고 허리에는 이제 염증인가 뭐 저는 확실하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신경을 누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술도 해야 되고 무릎은 이제 요즘 앞에 그 무거운 거 들다가 인대가 그 파열이 되고 또 연골도 찢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라 하는데 뭐 이 바쁘다 이래 보니까 그 때문에 이제 그 한 5일 정도 입원해가 있다가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대는 다 나섰는데 연골은 더 찢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거죠. 환자는 요추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는 하지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과 근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고철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무거운 것들 많이 들고 하셨던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지 허리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통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심했고요. 특히 이제 오실 때부터 약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걷기도 힘들 정도고 특히 이제 왼쪽 허벅지, 뭐 종아리까지 이렇게 저리고 불편한 게 좀 있으셨고 걸을 때 힘이 좀 떨어지셔서 아마 보행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릎도 많이 쓰시면서 아마 인대 손상도 있으셨고 또 연골판 손상도 있다 보니까 허리, 무릎 동시에 문제가 있으셔서 아마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정도영 씨의 경우 철거 작업장에서 받은 충격으로 척추관 손상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요게 디스크고 요게 척추관이에요. 신경 다발이죠.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고 그게 이제 가지를 치면서 내려가거든요. 오른쪽, 왼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 3, 4번도 많이 눌려져 있고 특히 4번, 5번에 보면 요 신경을 이제 뒤에서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신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압박하면서 계속 좁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거기다가 이 관절까지도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찼어요. 이게 디스크보다 훨씬 아픕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더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정도영 환자의 MRI 사진을 살펴보면 요추 3번과 4번, 4번과 5번 사이의 신경끼리 눌려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신경 나가는 길을 열어드릴 거예요. 여기랑 좀 힘이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왼쪽이 이게 보면은 4번, 5번에 협착이 있으면 요 발목 힘이 좀 떨어져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바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까지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단은 통증은 빨리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괜찮아지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분께 일단 허리 통증이 제일 심하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뻗치는 듯한 통증이 있으셨고 걸을 때 좀 불편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시다가 거기다가 또 무릎까지 불편하다 보니까 허리 치료가 끝난 다음에 무릎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종합적인 다리 통증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계획 중입니다. 잘 돼가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 수술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 또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도영 씨는 오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 2개를 양방향으로 낸 뒤 그 구멍에 기구를 넣어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이름 그대로 양쪽에서 작은 구멍을 두 개 내서 한쪽에서는 카메라로 병변을 확인하고 한쪽에서는 그 병변을 보면서 직접 그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안쪽에서 렌즈를 통해서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씻어내면서 그 시야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병변 부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절개하는 방법과 수술 방법은 같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나 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절개하는 방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출혈이나 염증 가능성도 좀 있지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를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이나 염증 가능성이 많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또 입원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으로의 그 회복이 복귀가 훨씬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절개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내시경 기구로 조심스럽게 병변을 제거하는데요. 눌린 신경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인대도 두꺼워져 있고 이제 물주머니처럼 차갖고 이제 신경이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걸 제거하고 나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전문 의료진의 숙련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을 없애고 신경길의 협착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상태 나쁘지 않아서 그 협착만 잘 정리되면 괜찮은 것 같고 충분하게 증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됐습니다. 내시경 수술로 요추 3번과 4번, 4번과 5번 사이에 좁았던 신경길이 잘 열린 것이 확인됩니다. 힘이 왼쪽 다리 힘이 약간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 같이 하고 걷는 거 운동 계속 하시면은 더 증상은 더 좋아지실 것 같고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는 바로 이제 무릎 관절 문제 있는 부분을 잘 같이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증상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마친 정도영 씨는 조금씩 회복 중인데요. 편안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고 난 후에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도 못 하고 통증이 좀 심하고 또 이제 뭐 걸어 다닐 때도 조금씩 좀 절면서 이렇게 당겼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난 뒤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척추 수술 후 약 2주간은 신경 기능이 안정화되는 시기인데요. 환자는 이 기간 동안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장시간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조기를 착용해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시던 일이니까 일을 아예 안 하실 수는 없는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를 좀 아껴 쓰는 방식으로 계속 제가 외래를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아마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해도 드릴 거고요. 꾸준하게 이제 뭐 재활 치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 조절도 계속 돼야 문제 없이 잘 관리가 되실 것 같고요.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환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허리 수술 후 보행이 한결 편해져 보입니다. 그러나 무릎은 아직 불편합니다. 정도영 씨는 이제 무릎 연골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뼈가 대퇴골이고 이게 이제 경골인데 여기 보면 까만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새까매야 돼요. 근데 여기도 이미 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만 세모가 제대로 안 보이고 하얗면 찢어진 건데 보통은 요 정도 선에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얘도 적게 찢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까만 것 자체가 안 보이면서 이렇게 전체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찢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이뼈랑 이뼈 사이에 까만 거 위에 보면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요 테두리는 뼈를 감싸는 관절 연골인데 이게 좀 건강하면은 약간 회색, 그 흰색보다는 회색에 가깝게 보이고요. 얘가 많이 손상되면 그냥 아예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랑 이 색깔이랑 비교하면은 여기는 좀 많이 하얗죠. 이런 것들은 연골도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단 MRI 검사도 하고 입원 치료를 좀 받은 상태였어요. 뭐 수술적 치료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일단 인대 손상이라고 얘기를 듣고 치료 받으셨다 하는데 환자분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낫지 않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환자분이 이제 인대보다는 이제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랑 관절 연골이 이제 손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내측 외측이 있는데 내측이 비교적 좀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서
만성에서 MRI가 4단계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술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정도영 환자의 무릎 연골은 찢어져 있습니다. 위아래 무릎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 부위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 일단 내시경을 통해서 찢어진 연골 정리하고 조금 뒤에가 너무 많이 찢어지면 꼬맬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마 필요하면 꼬매줘야 되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저는 환자분 나이 때 줄기세포 심는 건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분 나이 때 줄기세포 심을 정도로 하면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엑스레이는 인공관절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주사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고 그 전에 일단 내시경으로 정리는 잘 시켜놔야 되는 상태. 엑스레이 사기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상태고 MRI 상에서 사기라는 얘기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정도를 1, 2, 3, 4단계로 나누는 거라서 1, 2단계는 보통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3, 4단계는 이제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2기, 3기, 4기로 진행하게 되죠. 결국 3기 이상만 돼도 간단한 내시경 수술, 시술로는 많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3기는 인공관절, 60세 이상 4기는 인공관절 이런 식으로 교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실 분은 없을 거거든요. 물론 불가피하면 이제 해야 되지만 자기 무릎을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쪽으로 치료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켜보는 건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망가진 부위를 제거하고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적인데요. 일단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파열된 연골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연골을 이제 지켜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원래 거를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제 봉합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반월상 연골이라는 자체가 무혈성 조직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거의 없거든요.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봉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이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남아있는 게 없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 그거라도 살려두는 경우는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통증을 일으키고 저절로 붓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꼬맨다고 아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제거해야지 그로 인한 통증도 없어지고 남아있는 연골이 같이 더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내내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도영 씨의 경우 파열 부위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측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찢어진 부위가 저 안에 말려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 뼈랑 뼈 사이에 껴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남아있는 정상 애들까지도 계속해서 찢어 먹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MRI 상에서 연골 뿌리도 좀 찢어져 보이는데 다행히 연골 뿌리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당겨봤을 때 딸려 나오지는 않고 다만 연골 뿌리까지 찢어지긴 했어요. 몸이 너덜너덜한 부분이 뿌리까지 있어서. 근데 이제 뿌리가 찢어지면 이제 봉합술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안 찢어지면 이제 봉합술을 하지 않고 이제 손상된 이게 걸리는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상적인 연골이 더 손상받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뿌리가 부분적으로 찢어져서 봉합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변형 절제술로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이버. 의료진이 연골 손상 부위를 다듬습니다. 환자의 경우 연골판이 수평으로 찢어진 양상을 보이는데요. 위측에 찢어지게 되면 보통 이렇게 수평 파열이라 그래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층이 약간 너덜너덜한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아래쪽에 좀 뒤집어서 걸렸던 부분을 보면 이제 공간이 좀 보이잖아요. 뼈랑 연골 사이 공간이 낀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거는 의학적 얘기지만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을 많이 없앨지 이쪽을 많이 정리할지를 결정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훨씬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위쪽을 좀 살려주고 다만 요 남아 있는 부분들이 뭐 다시 찢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다만 그렇다 해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버리면 남아 있는 연골의 높이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얘기하면 바깥쪽 부분은 혈관이 조금 있어요. 이쪽은 혈관이 없지만 그래서 혈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만 정리해주면 이렇게 좀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놓고 지내시면은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재활이랑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다행히 이 뿌리가 많이 안 터져서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흉터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조금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많이 파열이 된 케이스긴 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반월상 연골은 많이 찢어졌지만은 관절 연골이 비교적 손상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절 연골이 손상이 많이 된 경우보다는 예후가 좋거든요. 재활 치료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 호전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릎 내시경 수술에서 우리가 재활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봉합술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이번 경우는 이제 봉합술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내일이나 수술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바로 보행이랑 재활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정도영 씨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과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통증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어제 이제 주사 맞고 나니까 아 주사 맞고 나서 저녁에 뻐근하죠. 이제 좀 네. 뻐근한 주사 게 맞은 날은 한 이틀 3일 정도는 좀 뻐근해요. 지금 괜찮아요. 예, 그게 흡수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고 잠깐만 누워 보시겠어요? 일단 걷는 거는 제가 보니까 괜찮으니까 머리 걷는 조심하세요. 거는 괜찮아요. 예, 머리 조심하세요. 무릎 그냥 각도 잘 나오는지만 한 번만 볼게요. 펴지는 거 잘 펴. 힘 빼고 계실게요. 잘 구부러지네요. 예. 괜찮으세요? 잠깐 붙여볼게요. 무릎 쪽은 지금 퇴원 언제든지 가능은 한데 우리 같이 하실 원장님 이제 허리 쪽에 그게 있으니까 제가 척추 수술하실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자분께서 지금 허리 수술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무릎 수술까지 이어서 했는데 지금 경과는 굉장히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히 워커라서 뭐 잡아서 하는 보조 기구도 없이 잘 걸으시는 것 같고요. 무릎을 놓고 보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인데도 이제 각도가 굴곡이 다 되고 펴는 것도 다 되거든요. 실제 보통은 저 정도 되려면 평균적으로는 한 2, 3주는 지나야지 되는데 환자분은 좀 빨리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안 좋았던 부위가 2개였는데 둘 다 해결이 되니까 좀 회복이 오히려 빠른 것 같거든요. 이유를 다 치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이 잘 나와주시고 또 본인도 만족을 하셔서 뭐 의사인 저로서는 뭐 달라시 기쁜 상태입니다. 척추와 무릎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환자. 도영 씨는 빠른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력 강화, 관절 가동 범위 회복 등을 위해 수술 후 재활치료는 필수인데요. 한 3, 4일 정도 그 정도 이제 조금 아팠고 그리고부터는 별로 아픈 줄도 모르고 지금 허리는 수술한 지가 지금 한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보니까 아픈 거는 전혀 모르겠고 물론 뭐 무거운 거 같은 이런 거는 들면 안 되겠지만은 뭐 이래 가벼운 거 이래 들어도 그 별로 그렇게 무리는 안 가더라고요. 뭐 움직일 때 뭐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무릎 수술 후에 관절이 굳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 구부리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 각도가 안 나와서 90도, 100도만 했거든요. 이틀 동안. 내가 그때 조금 나아졌어요. 컨디션도 좋고 그 100도 하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세요. 그래 했는데 140도까지 올려도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별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프지도 안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 구부리도 그렇게 아픈 줄 몰라요. 도영 씨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정도영 씨의 올해 소원은 척추와 관절 건강인데요. 앞으로의 쾌유와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그거는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척추하고 관절은. 그래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이래 좋은 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그 빨리 치료를 안 하고 댕기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허리 다치고 한 4일, 5일 만에 내가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병원에 바로 와갖고 내가 바로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뭐 고통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죠. 일단 이제 무릎이 고장나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 노화랑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그럼 많이 쓰는 거를 좀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노화랑 더불어서 이제 자기의 직업 그리고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쳐요. 내가 이제 좀 아무래도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을 쓰는 빈도가 많으니까 손상이 좀 빨리 오고 또 요즘은 좀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 많이 즐기니까 이게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해서 젊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게끔 적절한 운동이 좋지 과한 운동은 오히려 영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통. 김정문 씨는 경추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작은 사고였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장에 골프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눈 제슬 작업을 하는데 트랙터 거기 이제 로더 같은 트랙터예요. 로더 쉽게 말해 로더인데 거기 이제 제슬 장비를 장착해서 눈을 치우는 과정인데 눈 속에 있는 밑에 구조물을 확인을 못 하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목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골프장 전체 코스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전부 장비로 뭐 골프장에 잔디도 깎고 뭐 그린도 관리하고 뭐 병 해충 이런 거 그다음에 나무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골프장의 전반적인 관리예요. 오랫동안 해온 골프장 관리 업무. 그날의 사고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작은 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데요. 그때는 뭐 어깨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목만 뻐근하고 계속 좀 결리는 것처럼 좀 뭉친 것 같은 느낌이고 특이하게 막 아프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목이 좀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뭉쳐 있구나 이래가지고 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막 풀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병원에 한번 와본 거예요. 그때 와보니까 이제 그때 뭐 약간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원장님이 이제 뭐 간단한 시술을 하자 하셔가지고 한번 시술을 받았었어요. 계속 그냥 뭐 좋아지겠지. 뭐 어차피 치료를 했으니까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어깨 쪽으로 이제 통증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경추 디스크의 증상은 목 통증과 어깨 저림, 방사통이 대표적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두통과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 환자분은 사고만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디스크가 파열되고 이런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 이제 저한테 예전에도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환자분 원래 디스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디스크 성형술을 받았다는 거는 그 디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망가졌다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태 정도로 만들어 드렸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목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계속 가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환자의 MRI 사진을 살펴보면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신경길이 좁아져 있는 것이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지금은 거의 요 오른쪽 요 어깨까지 아예 그냥 뭐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거의 전기치료 하는 게 심한 전기치료 있잖아요.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아파요. 그러다가 특히 밤에는 잘 때는
거의 뭐 잠을 못 자요. 한 시간도 못 자요. 그냥 계속 깨요. 그냥 아프니까 엎드려도 보고 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편한 자세가 나오면 또 그렇게 또 있다가 잘 때는 거의 막 좀 미치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추 디스크가 생기면 목을 움직일 때 통증과 뻣뻣한 증상이 생깁니다. 또 어깨와 팔 통증이 생기고 방사통과 근력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자분 지금 이게 다시 또 아파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왼쪽에 나온 신경은 지금 신경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튀어나와 있거든요. 디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이 꽉 끼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지시는 거고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고 밑에 내려오면서까지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요거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 줘서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이 이렇게 부풀어 날 수 있게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순간적으로 신경이 갑자기 탁 풀리니까 어느 정도는 통증이 바로 조금 호전이 될 거라서 수술 받고 나시면 뭐 주무실 정도의 통증이나 이런 건 없어지실 건데 다만 이제 수술 부위는 조금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양방향 내시경, 경추 신경관 확장술 아니면 디스크 제거술 이런 수술 방법은 수술 자체는 원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이 돼 있는 뼈라든지 인대를 제거해서 신경 길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그 환자의 목 쪽을 절개를 해서 벌려가지고 뼈를 다 노출시키고 뼈를 제거해가지고 수술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시경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만 뚫고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확인을 해서 그 부위를 넓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이 엄청 빨라졌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술. 척추의 신경 압박 부위를 해소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데요. 척추 수술이라고 해도 경추와 요추 디스크 수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경추 수술과 허리 수술, 요추 수술에 있어서 이제 차이점은 아무래도 경추는 조금 더 섬세하고 작은 부위예요. 허리보다 훨씬 더 공간도 좁고 신경들도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술하면서 신경을 안 건들도록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조그만한 사고도 더 심각한 후유증이나 이런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중추신경보다는 중추신경에서 빠져나가는 말초신경 가지를 주로 보는 수술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요. 허리 수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경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목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하는 수술인데요. 절개 범위가 작아 출혈 위험이 낮습니다. 환자분 디스크가 워낙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그만큼 신경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신경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제 조금이라도 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요. 조금씩 뼈를 제거하면서 신경을 찾았고 신경을 찾은 후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신경 밑에 디스크가 엄청 강범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뒤쪽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신경만 풀리게 해주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는 경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넓은 시야 확보와 정확한 병변 제거가 가능한데요. 환자의 빠른 회복 또한 큰 장점입니다. 퇴원까지는 3, 4일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술 흉터에 대한 이제 항생제 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저희가 물을 자꾸 넣으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들어갔던 물들이라든지 발생한 피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핏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거치하고 오는데 그거 제거할 때까지 보통 앞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MRI 사진을 살펴보면 좁았던 신경길이 수술을 통해 정상 범위로 넓어진 것이 확인되는데요. 수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때는 거의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자유스러워진 것 같아요, 몸이.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 이제 일이. 지금은 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첫 번째는 뭐 저희들은 이제 운전 쪽으로 하는 게 좀 많았어요. 운전할 때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 어깨에 이게 통증이 오니까. 근데 이제는 뭐 운전하기 좀 편해졌으니까 뭐 일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내시경으로 신경관을 확장하고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장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쭉 뭐 눌려 있는 거 없는 거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끝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원래는 이쪽 신경이 엄청 좁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왼쪽이랑 비교해서도 보이다시피 이쪽이 공간이 지금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길들을 다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쭉 확장을 다 시켜 놓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뒤쪽에 뼈가 없기 때문에 신경이 다 풀리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좋아지셨어요. 원래는 오시기 전에는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표정도 엄청 어두우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바로 80% 정도 통증이 확 감소하니까 잘 주무시고 표정도 엄청 편한 걸 느껴가지고요. 조금 보람된 기분입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종문 씨는 이제 퇴원을 준비하는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고 있는 거라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은 빠르게 좀 회복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퇴원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소독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실밥은 저희 2주 됐을 때 뽑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상처 관리에만 신경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목 보호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목 근육에 힘이 조금 안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찰나에 보조기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목이 이제 숙여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관절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잘 지켜주시는 게 장기간 회복하는 데 더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꼭 신경 써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수술 직후라 가지고요. 당연히 이제 수술 부위에 대한 보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목 보호대만 꼭 잘 착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술 직후니까 뭐 격하게 머리를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목에 부하가 가해질 수 있으니까 목을 너무 많이 안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다시 만난 종문 씨는 몸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진 종문 씨는 새해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이 안 좋다는 걸 저도 이번에 실감을 했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아무 생활이 안 돼요. 그냥 내 쉽게 말해 일상생활 작은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일 할 것 같지는 없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자주 관리를 좀 하고 자세 교정이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사고로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뭐 내 자세에 조금 그렇게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평소에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경추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경추 신경이 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당연히 목 통증이겠죠. 하지만 목 통증 없이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대부분 우리 방사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방사통에는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날개죽지가 아프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팔이 아프고 저리다. 그 다음에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다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걸음걸이가 불균형하다든지 아니면은 미세한 손 동작이 잘 안 되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어깨가 아플 때 그럼 이게 어깨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경추 디스크의 문제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가 오셔가지고 보면 목 디스크인데 어깨만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오십견이나 어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였을 때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임과 상관없이 어깨라든지 이런 곳에 통증이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혜정 씨는 병원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리가 아픈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난해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입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5년도 4월 달서부터 제가 여기 양산 직업학교에서 컴퓨터를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아니 아직까지는 또 60대인데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더 한국에서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좀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다문화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시작한 컴퓨터 공부. 의욕이 넘치게 시작했지만 나쁜 자세가 누적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배우는 건 4시간씩이었는데요. 다리를 내리고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에 있는 의자에다가 다리를 올렸던 거예요. 그 자세로 8시간, 10시간을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무리가 왔어요. 그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왔었어요. 혜정 씨는 다리가 당기고 뼈가 부딪히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짐작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가 있으면서 자꾸 고향 생각도 나고 뭐 한국 무용이 가끔 가다가 와서 공연을 하면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또 제일교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한번 배우러 갔죠. 그때가 제가 아마 40살 후반쯤 됐을 때 제 친구가 발레 선생님이 있어요. 일본에서 발레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공연에 한국 무용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거를 연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한 거예요. 40대에 시작하게 된 한국 무용. 춤은 인생의 큰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공연을 다닐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요. 한순간의 부상으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40대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수술을 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계속 약만 주고 뭐 주사를 주고 뭐 물이 차면 물만 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올 때도 괜찮았어요. 그냥 뭐 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그리고 안 아프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쪽 다리도 좀 힘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쪽 다리가 아팠었는데 예, 걸을 때도 막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해서 오른쪽 무릎이 조금 더 많이 불편하셔서 표현하시기는 이제 걷기가 좀 힘들다, 이제 걷기가 불편한데 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근데 61세고 나이도 젊으신데 관절염이 거의 이제 한 75세에서 80세 되는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 상태셨고 양쪽 무릎 다 안쪽 무릎에만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었거든요. 혜정 씨의 양쪽 무릎 연골은 모두 망가져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다리 변형도 생겼죠.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 다리가 O자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월판 연골이 살아있으면 가급적이면 나이가 젊으시니까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4cm, 4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골이 있다고 치면 반반 정도가 이제 연골이 없는 상태셨고 다행히 오른쪽은 반월판 연골이 좀 남아 있으셨거든요. 자기 무릎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신호고 그거를 살렸을 때 결과가 좋거든요. 근데 왼쪽 무릎은 재료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회복이 잘 안 되시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은 자기 무릎을 교정을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왼쪽 무릎은 인공관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연골이 조금 남아있는 오른쪽 무릎엔 반월상 연골 기시부 봉합술이 시행됐습니다. 연골이 거의 없는 왼쪽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뭐 통증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각도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다거나 조금 이제
걸어다니는 게 자연스럽게만 되면 날아갈 것 같은데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기쁨.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혜정 씨는 수술 후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145도. 안 아프세요? 조금 불편해요. 이제 2달. 네. 이쪽 무릎 부드럽게 구부려 보세요. 네. 조금 더. 여기 한 125도. 이제 수술한 지 11일째 125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허벅지 힘주는 운동을 자꾸 하시면 이게 걷는 시간도 늘어나고 걸을 때 힘도 잘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허벅지 근육 강화, 관절 유연성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AI 시술도 있잖아요. AI로 나을 거를 아마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인공수술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좀 더 빨리 발견을 했다면 저한테 좀 더 무용을 할 수 있었겠죠. 새해 건강의 시작, 척추와 관절. 척추와 관절의 작은 통증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관리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오래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 당연하다, 힘든 일 하면 당연하다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확실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우리 몸의 모든 계획을 짠다고 하면 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처음 시작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만약에 망가지면은 온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목에 문제가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를 막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새해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것처럼 목 건강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병들이 다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적게 걷는 사람은 한 4,000에서 5,000보, 많이 걷고 또 운동까지 하시는 분은 거의 2만 보까지 쓰시거든요. 기계라고 봤을 때 이게 2만 번 움직여서 괜찮은 기계는 잘 없거든요. 그만큼 무릎이 아주 정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손상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관리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관리를 잘 하시면 계속 60대, 70대, 80대까지 큰 문제 없이 관절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번 정도 아파보신 분들은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요. 목, 허리, 관절 여러 부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올해 말의 해처럼 자신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열심히 뛰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